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 고점 쳤다 이런 건데요. 이전에 보면 우리 화학주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해운주도 실적이 좋았는데 좋은 건 아는데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피크아웃을 기다리는 게 많죠. 물가도 고점을 쫓고 좀 피크아웃 되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반가운 것은 달러가 좀 피크아웃 했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인가 지난번 갔었는데요. 101까지 떨어지면서요. 우리 원화 또 강세로 환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달러도 피크아웃 치고 이제 빠르게 내려갈 걸로 보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좀 기지개, 신흥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는 기분 좋은 단어이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좀 주춤주춤하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시장이 좀 오늘 힘을 내면 좋으련만 다소 좀 차익 매물도 나오는 것 같고요. 눈치 보기 형국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PMI 지표가 중요한 지표라고 해서 주목들 하고 있고요. 잠시 후 10시 이제 한 반 정도 되면 지표가 나올 걸로 확인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2660선에서 조금 밀렸고요. 코스닥은 조금 덜 밀려서 강보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전략들 또 다양한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겨있는 종목의 비밀을 풀어라.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양지수 탄력이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각 이슈를 타고 섹터 그리고 테마별 순환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오늘 신재생 쪽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상당히 강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주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개별 종목 이슈들까지 자세히 들어가는 시간 잠금해집니다. 자,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전략 챙깁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특징주로 저희 신재생 에너지 쪽 좀 볼게요. 오늘 태양광도 강하고 사실 태양광은 지난주부터 조금 강한 시세가 났고요. 오늘 풍력도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태양광 쪽 먼저 살짝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또 OCI도 긍정적이겠고 네. 또 모듈사에 대한 셀과 모듈 업체에 대한 관심을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태양광 전략 어떻게 가져가세요? 네, 한 일주일가량 태양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OCI뿐만 아니라 지금 SDN, 그다음에 지금 하나솔루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좀 OCI도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지난 밤이죠. 유럽 EU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 90%를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 이게 부분이 나오니까 네. 유가에 대한 상승분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EU 같은 경우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400조 투입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또 나왔죠. 여기에 따라서 태양광은 미리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풍력이 오늘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따지자면 풍력이 더 좋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태양광이 굉장히 강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의 수요가 굉장히 크죠. 글로벌리 지금 태양광 수요가 중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55기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네. 올해 예상 중국 쪽의 설치량이 80기가와트 정도로 추정이 됐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중국 쪽에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이 121기가와트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스팟 가격도 어제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태양광 쪽이 업황이 좋아지고 거기다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가격 전가까지 충분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지금 루프탑
관련된 태양광 설치를 지금 의무화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태양광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받쳐주는 분위기죠. 여기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는 OCI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SDN 이런 종목들까지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풍력은 이제 다소 이제 신재생 쪽에서 조금 못 갔던 종목이죠. 주가가 네.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기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죠. 신재생 관련된 부분 때문에 테마주로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꺾이는 부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다소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를 준비는 하긴 하지만 약간의 좀 부분들이 좀 그렇고 4월 1일 날 또 유무상 증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희석 요인까지 물량 부담까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CS 윈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실적 부분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전망치가 각각 매출은 한 5에서 6% 그리고 영업이익은 추정치 대비 38%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맞아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좀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이 태양광은 또 수출을 많이 하니까 중국 쪽에 그래서 가격도 좋고 수요가 좋아지면서 이제 OCI는 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실적이 좋아지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무게 중심은 태양광 쪽이 좀 더 실적 베이스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풍력은 다소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실적 따위 못 따라주기 때문에 다소 좀 한계는 좀 있을 수 있다 보이는데 중장기적인 방향이야 어차피 굉장히 단기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방향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S 윈드 정도가 이제 탑픽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네.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실 다른 종목들 풍력에서 오늘 좀 급등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익을 챙겨놨다가 조금 다시 한번 노려봐도 될까요? 아니면 일단 보유를 하고 가야 될까요? 태양광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미국이나 유럽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풍력은 유럽 쪽의 수주가 조금 단기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풍력은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략을 좀 더 깊게 짜봤습니다. AS 좀 들어가 볼게요. 후성입니다. 저희 5월 17일에 방송했던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 뭐 단기간에 20% 이상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거래일 좀 전에 후성이 급락이 나왔어요. 네. 상당히 큰 변동이 있었는데 요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LIPF6 이게 관련된 소재죠. 지금 네. 이 부분들이 스팟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이것 때문에 아마 후성 가격이 급락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실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후성을 추천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스팟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조금 최근에 주가 스팟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이 나오면서 후성이 이제 주가 쭉 신고가 가다가 이제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수 가격, 그러니까 중국 내의 LIPF6 관련된 내수 가격은 조금 빠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네. 분위기인데요. 수출 가격은 1분기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출 가격 부분은 가격이 연동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두 번째로는 후성이 기존에 있는 계약들은 이 관련된 소재 관련된 계약이 장기 공급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스팟 가격 대비 이미 4에서 50% 싼 가격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했죠. 그래서 스팟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빠지더라도 장기 공급 계약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경신되는 계약 기간 동안에 경신이 되고 새롭게 계약을 들어갔는데 후성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팟 가격보다 낮지만 기존 계약보다 높은 가격으로 한 거죠. 그래서 후성 자체가 이 기존의 스팟 가격보다도 40~50%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좀 더 높은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자면 스팟 가격이 많이 올랐다 빠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후성이 크게 엽기적 효과가 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약간 오해 때문에 후성이 급락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정 씨가 후성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성 걱정스러운 흐름이 나와서 또 AS를 저희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가볼게요. PNT입니다. 5월 24일 일단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날 이후로 0.5% 하루 정도 살짝 밀리고 나머지 날은 다 빨간불이고 상대적 강도도 좋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순환이 좀 있고 장비주가 좀 주목을 받았던 모양새인데 PNT 뭐 지속 보유일까요?
네,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 업종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네. 받았죠. 근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장비주 발주가 1, 2년 정도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절대 지금 장비 수주 잔고 규모로서는 절대적인 1위입니다.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한 1조 2, 3천억 정도가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규모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이제 약간 소송 공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SK온이 발주를 내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SK온에서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관련된 발주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캐파를 좀 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캐파 증설을 가이던스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캐파 증설을 하려면 결국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비딩, 그러니까 이제 셀 관련된 최초의 비딩 이후에 셀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나오기가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서 비딩 이후에 장비 발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시기가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발주 관련된 장비가 사이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쪽에는 발주 관련된 사이클이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구간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실적을 본다면, 아마 대차적으로 열어보신다면 아마 좀 적자 나오고 이러니까 별로 네. 손이 안 갔겠죠. 근데 그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마무리되면서 나오고 있고, 이 장비 발주와 관련된 수주 잔고가 결국은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레깅하면서 매출이나 인식이 됩니다. 이익단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 실적도 상당히 좋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은 물론 PNT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원익 PN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CIS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CIS는 또 매각 이슈까지 겹쳐져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PNT, 그다음에 CIS, 그다음에 원익 PN이 뭐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보시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수주 잔고의 절대치는 워낙 PNT가 높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주들의 흐름도 앞으로 저희는 잘 체크해 봐야겠죠. 말씀 주신 대로 입찰 이후에 뭔가 세팅이 돼가는 과정에서 시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와 계속 다뤄가실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잔금 해제 종목 어떤 거 주셨을지 곧장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LNF, 그래도 배터리. 여러 이슈들이 항상 2차 전지에는 좀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2차 전지 전반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여러 소재에서 한국의 이 소재 업체들은 좀 프리미엄이 이미 좀 붙어 있다,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어찌 보십니까? 네, LNF는 역시나 테슬라 수혜를 가장 가장 많이 받는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실적 단으로 본다면 가장 돋보이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LNF 관련된 자사주 매각 이슈가 좀 있어서 이걸 좋게 볼 것이냐 안 좋게 볼 것이냐 말이 많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증자를 해버려가지고 주가를 희석시키는 거냐, 아니면은 이 자사주를 싸게 좀 간 것들을 캐파 증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사주를 좀 활용해서 시장에 놓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유상증자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사주를 좀 활용한 것이 썩 그렇게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출렁거리긴 했지만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 보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 등이 있다 볼 수 있겠고, 특히 2019년부터 LG 에너지솔루션이 만드는 테슬라랑 관련된 2170 원통형 배터리에 니켈 비중 90% 정도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잘 팔고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누가 가장 잘 팔고 있나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독보적으로 테슬라이겠고요. 물론 중국의 로컬 업체가 일부 팔고는 있지만 그 업체는 중국 내에서 내수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의미를 좀 약간 디스카운트 할 수밖에 없다 보는 거고, 글로벌리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잘 팔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동사의 이제 양극재 캐파가 2021년 6만 톤에서 2024년에 연 21만 톤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매출 규모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4860 배터리가 있는데, 4680 배터리입니다. 이게 96% 하이니켈 신규 양극재 공급인데요. 이 테슬라가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양극재 관련해서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시각에서는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건극, 정극 양산이 이제 어떤 이야기 된다면 건식 양산입니다. 이게 양산이 된다면 아마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가격이 기존의 습식 전군 공정을 활용한 중도형 배터리 대비 가격이 20% 이상
싸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중국의 LFP 배터리가 되게 싸다 이렇게 갖고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 관련된 부분도 이 관련된 그 기존의 원가가 되게 올라오면서 기존의 하이니켈 관련된 이쪽하고 양극재 이쪽하고 지금 가격 차가 한 10%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트리 쪽에 저가급의 LFP가 이제 들어가니까 결국은 프리미엄 사양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이니켈 쪽에 양극재 쪽에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양극재 쪽은 특히나 테슬라가 워낙 잘 팔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격 전가를 충분히 하면서 소재들이 가격을 잘 밟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테슬라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테슬라가 가격 전가를 해주면서 잘 팔고 있고 소재도 그 가격 전가를 충분히 양극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니켈 군도 LFP와 관련된 가격적인 차별이 별로 나지 않는 구간까지 LFP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실적단이 이익단에서 부러지기 때문이죠. 그 부분이 결국은 양극재 쪽에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하고 있는 L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은 테슬라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전지박 같은 경우도 지금 직납적인 이런 부분들의 정장기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갈 수 있고 NF가 추후 이후에도 LG 에너지솔루션으로 가고 있지만 일단 직납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 미국 증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은 2024년과 25년에 아마 생산 캐파가 추가적으로 LNF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 PER이 높다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성장률이 더 높으면 주가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3% 정도 올라갑니다. 25만 원대, 20만 원대 중반을 걷고 있는 LNF인데요. 분명 보유자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한 번씩 또 시장에 힘이 돼주는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 보시나요? 네, 뭐 목표가는 많이 이제 높게 형성한 뭐 리포트도 되게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마디지수는 3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원 깔끔하게 기억하기 쉬운 가격입니다. LNF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어제 오늘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진전기, 송배전을 주목하라. 어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조금 이슈가 됐었죠. 신재생이나 전기차나 이 모든 시장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송배전 확대에 대한 게 부각될 거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뭐 오늘도 LS가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던데요. 그중에서도 왜 일진전기인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송배전 관련된 전선 관련된 쪽은 어떻게 보면 LS전선이나 대한전선이 약간 양분을 하고 있었고 앞단에 있는 뭐 회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쪽의 양강 체제가 조금 굳건하다는 입장에서는 이 시황이 좋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일진전기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약간 매출이나 이익단이 들쑥날쑥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복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송배전망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밖에 없고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오늘도 뭐 풍력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섹터 굉장히 좋고 태양광까지 좋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면 송배전망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어떤 빅사이클로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LS전선이나 대한전선도 좋지만은 일진전기가 다소 눌려 있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전선 외에도 전력기기를 생산하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발전사에 납품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송배전망 관련된 투자의 확대를 그대로 고스란히 수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실적이 좀 괜찮나요? 네, 1분기 실적이 원래 이 송배전이나 전기기기나 이런 전력기기 쪽은 1분기가 원래 비수기입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1분기 실적을 곱씹어 보면 매출액이 2,870억 원으로 매출이 36%가량 전년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매출단으로 보면은 2011년 1분기 이후에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이렇게 매출이 거의 한 10년, 11년 만에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98억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15%인데 역시나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전선과 전력기기 비수기에 매출과 이익단이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 이익을 냈다. 그리고 그게 거의 10년 넘어서 이런 사이클이 왔다는 거는 빅사이클이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 증가로 됐던 게 거의 2011년과 12년 그때 당시에
상태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업황 턴어라운드가 방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1조 1,100억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1조 클럽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1조 178억 정도의 매출로 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년 만에 다시 매출액이 1조 원대로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아마 전선과 전력기기 업황에 대한 장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 부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1조 클럽 이후에 중장기 업황 호조에 대한 개선세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많이 눌려있던 사실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뭐 굉장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과거에.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회사지만 이런 것들 한번 턴을 하면 무섭게 오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상대적으로 좀 눌려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더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일진전기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돌파. 일진전기도 뭐 6,390원의 가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업황까지 나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 보실까요? 네. 올해 실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상치수 실적이 물론 뭐 1분기만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대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연간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1조 클럽에 가입을 다시 하면서 10년 만에 올라온다면 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000원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8,000원 일단 1차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이게 또 지나가는 가격이 될지 저희 앞으로의 흐름 놓고 지켜볼게요. LNF와 일진전기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박근영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